우리 숫자 데이터 입력할 때요. 1000원 입력할 때 1000 입력 1000 입력하고 원 치면 문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문자예요. 근데 1000만 입력하면 1000원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50.5%. 50.5%는 50.5%를 입력할 때 이거 퍼센트 입력하면 문자잖아요. 그럼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쟤를 입력하지 않으면 얘 입력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5%가 50.5%랑 같은 단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숫자의 예외는 딱 두 개예요. 소수점의 점 그리고 백분율의 퍼센트. 단위를 내가 숫자를 입력할 건데 요 숫자 단위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입력하려고 하는 수랑 다른 숫자가 되는 애들은 단위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 예외가 소수점의 점과 백분율의 퍼센트는 숫자로 예외 사항으로 둡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는 순수한 숫자로 두는데 예외로 소수점의 점 그리고 백분율의 퍼센트는 예외로 입력해도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소수점의 점. 근데 얘는 틀리죠. 얘는 어때요? 우리 1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제가 문자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얘는 문자 숫자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입력하지 않아야 돼요. 숫자가 되려면. 텍스트는 치지 않아야 돼요. 얘는 어때요? 얘? 쉼표. 천 단위마다 100원 단위는 100만 원은 1 쉼표 000 쉼표 000 이렇게 입력돼야 되는데 저 쉼표는 있으나 없으나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함이 없죠. 그럼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생략해도 돼요. 입력해도 되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일일이 내가 쉼표를 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도 숫자라는 개념은 유지가 되나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다의 세모예요. 세모. 또 반드시 빼셔야 돼요. 그 기능은 아닙니다. 자, 날짜 데이터는요.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때 우리 날짜는 오늘 1월 5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올해가 26년인 걸 알기 때문에 1월 5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26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날짜 데이터의 가장 기본 형태는 연도와 그리고 월과 그리고 일을 요 하이픈 기호 하이픈으로 구분하시거나 혹은 슬러시 기호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26년 1월 5일이라고 오늘 부르죠. 어떻게도 불러요? 2026년 1월 5일이라도 부르죠. 1월 5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입력을 해보면 빈셀을 자유롭게 연습하겠습니다. 하이픈 기호나 슬러시 기호 이용해서 26 빼기 1 빼기 5 연, 월, 일 사이사이의 구분을 내가 원하는 하이픈이나 슬러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형태가 보이셔야 돼요. 26년 빼기 1 빼기 5 했는데 2016-01-05 형태로 보여야지만 날짜 데이터예요. 그리고 셀에 정리되어 있는 날짜 데이터 오른쪽 정렬되어 있나요? 왼쪽 정렬되어 있나요?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요. 날짜 데이터도 숫자입니다. 날짜도 하이픈 기호, 슬래시 기호 이용해서 입력시켜 주셔야 되고요. 얘는요, 지금 우리 2000년대 들어온 지 되게 오래됐죠. 벌써 26년이나 지났잖아요. 1900년대도 있죠. 요 앞에 연도를 26을 입력했더니 2000년대로 봤잖아요. 보세요. 30년 1월 5일 하면 1930으로 받아요. 그래서 기준이 30이에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30보다 큰 수를 연도에 입력을 하면 1900년대로 받고 30보다 작은 수를 입력하면 2000년대로 받는 거예요. 2000년대와 1900년대를 구분하는 기준의 숫자가 연도 30입니다. 30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분되고 있어요. 자,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 기호 입력하세요. 그럼 우리 만국 공통이죠. 콜론, 땡땡, 콜론 기호.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시간은 콜론 기호로 입력하는데요. 시간과 시, 분, 초 데이터를 요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로 입력해 줄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시간제. 24시간제 뭐예요? 지금 몇 시예요? 24시간제 기준으로 하면? 3시 40분이니까 12시간 지나서 15시 40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15시간. 우리
하루를 24시간을 사는데 오전 12시도 살고 오후 12시도 살잖아요. 그거를 엑셀이는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입력할 때는 24시간제로 오전 3시 40분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3시 콜론 40분 입력하면 오전 3시 40분이 되는 거고요. 오후 3시 40분 입력하고 싶어. 그럼 15시 콜론 40분 입력하면 15시 40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엑셀의 시간 형태 24시간제인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요 규칙입니다. 그럼 얘가 요 나타나는 숫자나 날짜나 시간 입력 규칙을 제외하고 다르게 입력된 건 다 그냥 문자예요. 규칙에 맞게 입력되지 않는 것들은 아몰랑 하고 그냥 다 문자 데이터로 변경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다 왼쪽 정렬되어 있고요. 우리 문자는 순수하게 문자만 입력하는 것도 문자 데이터지만 문자랑 숫자를 조합하는 것도 문자, 특수 문자랑 그리고 숫자를 조합하는 것도 문자. 다 조합이 잘못되면 무조건 다 그냥 문자 데이터로 조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지금 요 7페이지에 설명으로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간단하게 입력을 해봤고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거예요. 시간 입력하세요. 그러면 24시간만 기억했다가 쓰면 되잖아요. 자, 요거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1/2 입력했어요. 뭘까요? 문자. 날짜. 1월 2일이잖아요. 슬러시 기호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슬러시 기호 이용해서 1/2를 입력하려면 1월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도, 날짜를 연도를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요 컴퓨터에 항상 시간 흐르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연도를 갖다 써요. 그래서 2026년 1월 2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수 입력할 때 2분의 1 입력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입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랑 똑같이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1/2라고 입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분수를 입력할 때는요, 0을 하나 입력한 다음에 한 칸으로 공백을 스페이스바로 눌러주고 그리고 1 나누기 2 0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1과 2분의 1 뭐 1/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지만 분수로 2분의 1이 만들어져요. 분수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1월 2일인지 2분의 1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셀을 선택하시고 1월 2일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위에 길다란 막대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어요? 수식 입력줄? 거기에 내 입력 원본이 보이는 곳이에요. 내가 입력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식 입력줄에서 날짜 셀 보시면 2026년 1월 2일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2분의 1 볼까요? 2분의 1. 2분의 1을 엑셀이가 2분의 1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숫자 형태로 0.5로 바꿔서 우리한테 보여주기를 2분의 1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에서의 세로 형태로 2분의 1 단을 쌓아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가로쓰기로 1/2 형태로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는 얘 두 개,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실기에서는 분수 입력 안 해요. 실기에서는 입력 안 하고 필기에서만 입력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 쓰는 설명은 실기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실기에서는 규칙에 맞게 입력해라가 아니라 그냥 보고 똑같이 입력해라 라고 나올 것이고, 필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관한 개념으로 이 다음에 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파트에 제가 오늘 Alt키, Shift키, 엔터키, 컨트롤키 세 가지 엔터키 누르는 방법의 설명이랑 그리고 입력 규칙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7번 왼쪽 챕터에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특수문자 입력하는 메모들인데요. 키보드에도 우리 특수문자들이 있죠. 숫자 키패드에 1, 2, 3, 4, 5, 6, 7, 8, 9, 10 0번 숫자 키패드에 보시면 특수문자 키가 있고요. 요 엑셀에서의 특수문자 메뉴가 있기는 하나 잘 안 써요.
상단에 메뉴 보시면요, 삽입 메뉴를 누르시고 삽입 메뉴에 맨 끝에 오른쪽 가보시면 기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기호 메뉴를 선택하면 여러가지 특수문자표가 나오는데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기능 쓰지 마시고요, 윈도우 특수문자키 자음에 한글 자음키 누르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우리 특수문자표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미음의 한자죠. 별 입력하고 동그라미 입력하고 하트 칠 때 우리 넣는 거 미음키 누르고 키보드 한영키에 미음 입력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표가 열리죠. 이 상태에서요, 다 여는 키가 탭키예요. 탭키로 특수문자표 전체를 열고 닫고 합니다. 자, 탭키로 특수문자표 모두 여셔서 마음에 드시는 특수문자 이거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 방향 세모, 오른쪽 방향 세모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선택한 특수문자가 입력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자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실기에서는 주로 요거 나와요. 미음의 한자 키 요 정도에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올 거고, 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뭐 이응의 한자, 뭐 지읒의 한자, 로마자 치고 싶어 지읒의 한자, 이렇게 다양한 특수문자표 있으니까 적절하게 특수문자표 찾아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기능 사용해 볼 건데요. 메모는 우리가 포스트잇 붙이시죠? 연습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렇게 포스트잇 주원설명 붙여서 붙이시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메모를 삽입하고 싶을 땐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얘 원래 메뉴는 위에 개발 도구에 가서요, 매뉴얼, 검토에 가서요, 메뉴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바로가기 메뉴 여시면 중간부보다 하단부로 내려오면 중간에 메모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모 삽입 버튼 누르시면 포스트잇처럼 노랑 색깔 하나 열리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 입력해 볼까요? 커마 리급. 자, 입력하시면 워크시트에 있었던 셀 포인터가 요 메모창으로 지금 셀 포인터가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엔터 치면 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메모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요 마우스로 다른 셀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셀 포인터가 넘어오면서 메모가 입력이 종료가 됩니다. 메모가 입력이 되면요, 메모가 입력된 셀은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가 하나 나타나질 거예요. 지금 요 셀에 메모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용도로 메모 표시 탭이 나타날 거고요. 다시 편집하고 싶을 땐 해당되는 셀을 선택하시고 다시 우클릭하셔서 메모 편집, 메모 삭제 기능 편집하거나 지우거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메모는 본 뒤 안 나타나요. 다른 데 이렇게 클릭하고 있을 땐 저 빨간색으로 메모를 확인할 수 메모가 저기 있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커서가 그 메모 있는 셀로 올라가면 플로팅 돼요. 메모가 다시 뜨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메모 항상 띄우고 싶으면 메모 선택하시고 다시 바로가기 메뉴,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를 선택하셔서 내 셀 포인터가 어디 있던지 간에 저 메모를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실 수 있게끔 보실 수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윗줄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가서 보시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는 여러분들 자주 많이 쓰실 거예요. 카톡에서 야 그 링크 줘봐 하면 친구가 이렇게 링크 하나 톡 누르면, 공유 버튼만 누르면 여러 가지 링크가 열리잖아요. 유튜브 링크도 전달받고 뭐 쇼핑 링크도 전달받고 이런 것들 사용하시잖아요. 그 개념 그대로예요. 링크는
내가 원하는 셀이건 개체건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바로가기 메뉴 열면 하단에 링크라고 되어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임의의 웹페이지 주소 클릭해서 링크를 걸 수 있고요. 혹은 내 문서 안에서 특정 위치로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개념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링크는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문을 조금 한 번 더 읽으면 하이퍼링크는 텍스트나 개체라는 건 도형, 단추, 그림 여러 가지 작업물을 그림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개체에 웹페이지나 현재 문서, 이메일 등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입력된 개체를 선택해서 링크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링크 페이지 주소를 누르거나 현재 문서 위치를 선택하거나 작업하실 수 있고요. 링크 제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링크가 걸려있는 개체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바로가기 메뉴의 하이퍼링크 제거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연결할 수 있고요.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윗줄은 정말 나온 적이 없어서 안 볼 거고요. 하이퍼링크도 난이도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시간 데이터 입력 방법을 좀 중요하게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풀이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오른쪽에 9페이지의 요 편집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수정을 좀 해보죠. 내용을 지우고 싶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을 편집할 것이냐, 내용을 완전히 지울 것이냐, 두 가지인데요. 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 발레리 벨샤르 줄리아나에서 저 줄리아니만 지우고 싶어. 그러면 줄리아니만 편집할 수 있게 편집 모드로 가야 되잖아요. 셀에서 내가 특정 내용을 지우고 싶을 땐 셀은 더블 클릭. 셀에서는 더블 클릭해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들어가질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작업을 취소하고 싶을 땐 ESC.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작업을 빠져나오고 싶을 땐 ESC를 누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편집을 단축키를 쓸 거예요. F2번. 편집하고 싶어 원하는 셀 선택하고 F2번 키를 누르면 바로 커서 더블 클릭한 것처럼 깜빡깜빡 커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편집 단축키 F2번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똑같은 역할로 요 줄리아나라고 텍스트가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도 보이잖아요.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요. 지울 때는 저희가 백스페이스 키 많이 쓰시고 델리트 키도 쓰시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건데 내가 커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커서의 위치가 내가 지우고 싶은 내용보다 앞에 있어. 그러면 뒤에 내용을 지울 땐 델리트죠. 여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지울 거예요. 제 커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영역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델리트 키로 지우는 거예요. 커서를 뒤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커서가 불연속 영역 가운데 있는데 불연속을 지우고 싶어. 앞에 걸 지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땐 백스페이스 키예요. 그래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방향이 앞으로 가면서 지울 거냐 뒤로 가면서 지울 거냐에 따라서 백스페이스 키랑 델리트 키랑 같이 쓸 거고요. 그거는 커서가 살아있는 편집 상태에서나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ESC 누르고 이 셀이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 저기 있는 입력된 셀을 다 지우고 싶어. 그냥 그럼 델리트예요. 백스페이스는 안 쓰고 델리트 키를 사용해서 내용을 지웁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입력한 내용들이 당연히 오타 났으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실기에서는 F2번 단축키를 사용할 거고요. 필기에서는 요 수정하는 방법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렇게 나오면 F2번 단축키를 사용한다. 셀에서는 더블 클릭한다. 수식 입력줄에서는 한 번 클릭한다. 아예 새롭게 다시 내용을 입력한다. 그 문제를 읽어보시고 내용에 맞게끔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입력했으니까 이제 복사해보죠. 자, 복사는 내가 원하는 개체들을 쭉 드래그 하셔서요.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써보셨나요? 컨트롤 C 복사 눌러볼까요?
C 하면 복사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개체가 지금 현재가 복사되어 있는 상태예요. 엑셀이는 이렇게 반짝이고 있을 때만 복사가 된 상태예요. 우리 다른 뭐 인터넷에서 우리 내용 긁을 때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 됐나 안 됐나 티 나나요? 안 나죠? 그냥 감으로 이게 복사가 됐구나 라고 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디까지 계속 컨트롤 V 할 수 있죠.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거 컴퓨터를 끄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을 닫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을 닫아도 상관없지. 다음 거를 복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복사된 개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엑셀은 딱 요만큼만 복사할 수 있어요. 반짝이고 있을 때만. 복사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그리고 옆에 아래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빈 셀 잡고 시작되는 셀 하나만 잡으시는 거예요. 맨 왼쪽 위에 있는 칸 기준 잡고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개체가 복사가 되겠죠. 근데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상태에는 계속 컨트롤 V 쓸 수 있지만 ESC 키 누르면 반짝이 없어지거든요. 그 아무리 컨트롤 V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딱 엑셀은 컨트롤 C 해서 반짝이고 있는 상태에서만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는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다는 개념이죠. 이동은 어때요? 이동은 여기 있는 거 저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동할 때 우리 단축키 뭐 쓰세요? 컨트롤 X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X 해볼까요? 자, 컨트롤 X. 그럼 여전히 얘도 반짝반짝 거려요. 자,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 하나 선택하셔서 붙여낼 땐 똑같이 컨트롤 V예요. 이동이죠. 혹은 우리가 모든 컴퓨터에서 숙제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컨트롤 C는 필수잖아요. 컨트롤 X 이동 필수잖아요. 근데 엑셀에는 이동을 하고 싶을 때, 복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냐면요. 물론 컨트롤 C, V, 컨트롤 X, V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동하고 싶을 때 마우스로도 할 수 있어요.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요. 자, 이동 커서는 범위 잡은 가장자리에 셀 포인터에다가 커서를 올리시면 동서남북 이동 커서가 나타날 거예요. 잡혔나요? 자, 잡힌 상태에서 위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하면 네모 박스가 따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적당한 위치가 됐을 때 내용은 보이지 않고 요 정도 영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윤곽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위치가 맞다면 왼쪽 마우스에서 손 떼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 커서는 이동 커서만 만들어서 움직이면 잘라내기에서 복사되는 거랑 똑같고요. 복사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이동 커서 만드셔서요. 복사 개념은 컨트롤 키를 하나 더 누르시면 돼요. 이동할 느낌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손은 마우스를 먼저 떼는 거예요. 마우스에서 손 떼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V 하는 기능, 동일하게 컨트롤 C, V 하는 기능, 컨트롤 가지고 마우스 가지고 이동 복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얘는 이동이 여기서 주로 시험이 나요. 시험은 시트를 움직일 건데요. 지금 내가 원하는 워크시트의 일부분의 영역을 지금 잡아서 이동하고 복사하신 거잖아요. 워크시트도 이동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본 작업 1, 2, 3번을 하고 싶은데 계산 작업이라고 하는 시트를 제일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하는 거니까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기본 작업 1번보다 앞쪽으로 올 수 있게 위치 이동하시면 되세요. 계산 작업 셀 선택하시고 앞쪽으로 쭉 이동하면 이동할 때 이렇게 검정 색깔 세모 버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에 지금 내가 갈 거야. 이동 위치 이 정도야 라고 나타나는 이 위치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됐다면 마우스 왼쪽 마우스 손 딱 떼면 그 위치로 이동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만 움직이고요.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트 복사할 때 여기서도 컨트롤이에요. 이동하는 느낌에서 컨트롤 키만 하나 더 누르시면 되세요. 그런 복사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남은 30분 동안 뭐 할 거냐면요. 8쪽, 9쪽에 필기 문제 9문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8쪽, 9쪽에 필기 문제, 필기 교재 8쪽, 9쪽에 저희 방금 입력했었던 규칙 맞추는 문제, 예제 문제 9문제 나와 있거든요. 답지가 정답이 밑에 바로 뻔히 적혀 있는데요. 저 정답이 가끔 틀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정답을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스프레드시트는 정답이 틀린 게 있는데 컴퓨터 일반적으로 정답이 틀린 게 없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진도 맞춰서 내용 풀이하고 몇 문제 정도는 저랑 같이 풀 거예요. 그럼 오늘 30분 동안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건 8문제 푸신 다음에 제가 칠판에 실기 오늘 입력했었던 거 저 파일 작업해야 되는 거 적어 둘 테니까 이거까지 한번 몇 문제 입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랑 실기를 좀 연습을 하시고 답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8문제 먼저 푸세요. 했으니까.
일이야. 볼펜 잡는 거 까먹은 거 아니지?